이론 교재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오시면 네, 제2절 건축물의 건축 459페이지예요. 네, 459페이지고 459페이지 진도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다녀와야 좋을 곳이 있죠. 네. 저쪽에 뒤쪽에 480페이지 오십시오. 480페이지 잠깐 다녀옵시다. 480페이지 480페이지 오시면은 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건축법상 건축 절차하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가 비교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잠깐 보고 앞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거기에 참고하면서 저를 잠깐 볼까요? 네. 자, 건축법과 주택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반드시 다녀가야 될 부분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할 때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대표적으로 두 개 있죠. 건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죠? 그렇죠. 주택법,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죠. 허가를 받고 건축 행위를 하게 되고요.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법의 차이는 이겁니다. 단독주택 30호, 호는 뭐죠? 단독주택 단위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30세대, 세대는 공동주택 단위가 되는 거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의 집을 지어요.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적게 짓죠. 이럴 때는 건축법적으로 받는 거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집을 짓게 되고요. 그때 허가받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집을 짓습니다. 그 자를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건축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건축주라고 불러야 되죠. 아저씨, 아줌마라고 하면 안 돼, 알겠죠? 건축주님 그렇게 하시면 되죠. 건축주가 되고요. 자, 건축이 끝났습니다. 준공사를 받게 됩니다. 준공사를 받게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준공사를 무엇이라고 했죠? 사용 승인.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은 주택법 적용을 받게 돼요. 30호, 30세대 미만은 건축법 적용 대상,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적용 대상이 되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죠? 그러면은 건축법 적용 받습니까? 주택법입니까?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고 여러분 아파트 지은 거예요. 건축법에서 아파트 지은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고 건축을 하는 자는 건축주라고 하면 안 되고 무엇이라고 하죠? 사업주체. 집을 많이 지었으니까 장사, 사업의 목적으로 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장사의 주체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품격 있게 사업의 주체로 이름을 붙인 거죠. 장사의 주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장사의 신은 있지만. 자, 이렇게 사업 주체가 되고요. 그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고, 네, 주택건 사유 완료됐을 때 준공사를 받게 됩니다. 준공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용검사라 그래요, 사용검사. 그리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며칠이죠? 7일이에요, 7일. 30호, 30세대 미만이니까 네, 설계도대로 제대로 건축했는지 검사하는 기간 7일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 교부되어 있는데 주택법은 30세대, 30호 이상이니까 많은 집을 짓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해야 될, 준공사를 해야 될 대상이 많기 때문에 기간도 15일, 처리기간 15일 그렇게 비교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30호, 30세대 미만은 건축법상 건축가 대상,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건축법상 건축 절차,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뭐죠? 허가잖아. 그러니까 건축을 받으려면 이제 건축 설계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하고 그리고 건축허가 받고 허가받은 건축은 공사 계획을 미리 신고합니다. 착수 전에 착공 신고하고 공사 시공을 하고 끝나면은 사용승인 준공사를 받고 입주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상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또 건축법상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비교해 둔 거죠. 480페이지에서. 그것을 비교해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건축
건축법상 건축 절차. 대표적으로 뭐죠? 건축 허가.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459페이지 제2절 오시면 이번 시간에 이제 진도가 준비됩니다. 자, 459페이지를 그대로 펼쳐놓고 이제 잠깐 앞을 보시면 됩니다. 잠깐 앞을 보시고 아까 480페이지 있는 내용이니까 480페이지를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다시 돌아가면 이제 제가 그분에게 찾아갈 거예요. 네. 앞을 보시고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무엇이었죠? 허가. 즉 그때 허가 대상 건축을 건축할 때는 제일 먼저 건축 설계를 하게 돼요. 그때 건축 설계는 누구나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건축물은 반드시 누가 설계합니까?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외울 필요도 없고 참고로 듣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건축을 해야 될 대상이라면은 건축주님이라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은 어디에 보내면 되죠?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 보내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거기까지 하실 일이에요. 건축주님이 여러분의 손님이라면 땅 사시면 일단 매매 계약서 쓰고 잔금이 끝나면 어디로 보내버리면 됩니까? 거래하고 있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 보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절차를 대항해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건축사님이 알아서 다 허가 신청하고 다 준공사까지 받아줍니다.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이 한 것처럼 티만 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설계도 가지고 건축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허가, 신청, 건축을 신청하게 되고요. 허가받으면은, 허가받은 건축물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돼요. 이것을 착공신고. 중요하진 않아요.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착공신고합니다. 착공신고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시공. 시공이 끝나면은 바로 입주합니까? 준공검사 후에 입주합니까? 준공검사. 그 준공검사를 무엇으로 불렀죠? 사용 승인. 시공이 끝나면은 사용 승인 받고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법에 의한 건축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다음 사항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두 문항 정도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얼마나 높냐는 거지. 그러니까 건축 허가 관련 사항이 농지법 전체하고 출제 비중이 맞먹어요. 자, 이것을 공부합니다. 건축 허가권자. 누구로부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봐요. 이걸 제가 월요일 날,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이미 다른 학원은 진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화요일 날 물어봤는데, 건축허가권자 누구죠라고 물었는데 6개월 공부하시거든요. 저하고 벌써 11월 달에 오신 분은 6개월째 다 돼가는데 건축허가를 누구에게 받죠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전부 말했다. 건축허가권자 누군지 전부 말했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전부 말할 수 있으면 지금 책 보자고 허가를 누구에게 받는지 다 말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허가권자 사전 결정. 제가 이걸 적을 때 사전 결정이 무엇인지 연상해 보시라고. 건축법상 사전 결정이 무엇일까? 제가 수업할 때 사전 결정이 무엇인지 개요를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사전 승인, 사전 결정, 사전 승인, 허가, 제한, 건축허가 제한, 허가, 거부, 허가, 취소,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원칙이 허가지만 특례로서 일부 건축물은 신고하면 되죠. 건축 신고 대상. 어떤 건축물은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가 될까? 건축 신고 대상. 그리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공용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공용 건축물의 건축 절차, 공용 건축물의 건축. 이런 부분이 이제 허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험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요. 너무 중요하고요. 다 쉬워요. 쉬운데 여기서 시험이 매년 2문항 정도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죠. 전부 시험 출제 가능한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건축허가권자부터 하나씩 우리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자, 지금부터 건축허가권자. 여러분이 전부 알고 있지만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고요. 459페이지 중간에 봅니다. 양괄호 2번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별표하시고, 자, 원칙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 동그라미. 건축은 몇 개가 있죠? 5개. 아까 건축 5개가 뭐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그 5가지 건축행위와 대수선 동그라미 합니다. 대수선은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지만 몇 개가 있죠? 9개. 그래서 5가지 건축행위와 9가지 대수선 행위를 할 때는 줄 것이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줄 것이고 허가 동그라미 이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들이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 됨이 원칙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가만히 보고 대답하십시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은 누구로부터 허가받죠? 강남구청장이 되잖아요.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연수구청장, 강원도 횡성구는 횡성군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예외 내려옵니다. 다만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지금부터 줄 거죠. 다음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건축물, 다음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박사님 기업관 이원이죠. 기업관 이원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계속 줄 거죠.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 동그라미. 이때는 예외적으로 누가 허가권자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원칙적 허가권자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적 허가권자 되는 거잖아요. 기업번 들어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기업번 지금 외우십시오. 몇 층? 층수가 21층 이상인 대형 건축물이거나 또 줄 것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허가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니엄번의 세 번째 줄 봅니다. 니엄번의 세 번째 줄. 다만 찾으셨습니까? 줄 것이십시오. 다음의 한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니까 누가 허가죠? 관할 구청장이 하겠지.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이어도 공장 줄 거 창고 줄 거 없고 공장과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관할 구청장이 허가하는 거잖아. 이게 정답 많이 결정했어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봐주실까요? 다시 정리해 보죠. 옆에 정리가 다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적지 말고 같이 한번 이해하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만의 메모가 필요하면 자기만의 메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외워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이 기회가 될 때마다 외우는 거죠, 반복해서. 그리고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되는 거잖아. 그럼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늘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 허가할 때는 예외적으로 누가 허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예외적으로 건축허가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잠깐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이더라도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이어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죠? 제외. 무엇이 제외됐죠? 공장,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게 정답을 제법 결정했거든, 많이. 여기까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덩어리, 이 제도 전체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보면 이게 보이잖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국토계획법 공부하고 하실 때 가장 많이 본 행정청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국방부 장관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공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 그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허가권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어떤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중앙정부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 맞죠? 중앙정부에서 직접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에 배우는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못하게 허가를 제한한 제한권을 갖고 있을 뿐이지. 허가권을 갖습니까? 허가를 제한합니까? 허가를 제한하거나 공 제한을 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한자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일반 도지사도
어떤 경우에도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도지사도 건축허가권자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맞게 묶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를 뽑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건축허가권자도 제대로 준비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죠? 네. 실만하죠? 자, 허가권자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461페이지입니다. 461페이지. 건축신고. 461페이지 건축신고 발표하시고요. 신고 대상은, 네. 박산의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묶으셔서 통째 암기라고 적으시면 절대 암기하셔야 돼요. 절대 암기. 건축신고 대상은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건축신고 대상. 그냥 단순히 좀 외워야 될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신고 대상은 진짜 외우셔야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면은 이런 것을 외워야 이제 이것이 쌓여야 자격증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고 외우십시오. 진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 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맛있게 외울 수 있도록 요리를 좀 해드려요. 훨씬 맛있게 외울 수 있다니까. 그냥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넘어와 버리잖아. 그러면은 혼자 잘 안 된대, 이게. 잘 안 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맛있게 외울 수 있도록, 네, 해드릴게요. 지금 요리를 해드리려고 지금부터. 네. 제가 요리를 좀 잘해요. 461페이지 오시고. 한때 요리에 꽂혀가지고 좀 했었어. 네, 했는데 또 갑자기 또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하니까 식구들이 다 주말 되면 나만 보는 거야. 오늘은 제가 뭐 할까 이렇게. 와이프도 주말 되면 손을 안 대요. 예, 그냥 나만 보고 있고. 오늘 또 뭘 하려고 할까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바르니까 주말마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이번 주에 뭘 준비해야 될까. 갈비찜까지 다 하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도저히 감당이 나중에 이제 좀 수월할 때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요리를 이제 못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당분간 선언을 했죠. 주말 되면 집사람들 당연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 부담되더라고. 그래서 해주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네. 화장실 청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와이프가 다 했었어. 일한다고. 근데 제가 그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보니까 그 약품 냄새가 너무 독한 거예요. 아, 진짜 이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아무도 식구가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나만 보는 거예요. 계속 해줘, 계속. 요즘에는 이제 화장실 청소도 제가 늘 서울 집이 없으니까 주말 되면 내려가 버리니까 주말은 씻고 나오면서 생활하잖아요. 일요일 되면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화장실 청소를 졸업하게 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착해, 그죠? 네. 자, 시작합니다. 요리. 자, 1번 같이 보죠. 바닥 면적 합계는 동그라미 하십시오. 바닥 면적 합계 줄 것이십시오. 85제곱미터 이내 줄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하십시오. 정축, 개축, 재축. 바닥 면적 합계 기준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면은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답 이루십시오. 2번. 이번에 제가 읽으면은 빨리 줄 것이십시오.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줄 것이고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줄이면은 뭐죠?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도시적 밖에서 그렇게 오라고 그랬죠. 도시적 밖이죠. 도시적 밖에서 그렇게 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 줄 것이십시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까지 줄 거예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니까 대규모입니까? 소규모입니까? 소규모 건축물이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동그라미입니다. 건축은 허가 대상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그래서 이렇게 오면 되잖아. 도시적 밖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잠깐. 이런 도시적 밖에 상상할까요? 도시적 외의 직이니까 도시적에서 나가면은 되게 이렇죠?
그리고 이제 산 아래에 이렇게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적 밖에 산 아래의 마을은 주로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 단지입니까? 대부분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인데 3층 주택 보셨어? 못 보셨어?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다 1층 내지 2층이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도시적 밖에 보십시오. 도시적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신고 대상이 되려면 연면적이 얼마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에 몇 층이죠? 3층 미만인 건축물이어야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3층 미만이면 3층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입니까? 2층까지만 신고로 건축할 수 있잖아. 그래서 도시적 밖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전부 신고로 건축할 수 있도록 2층까지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저 농촌 마을에 가면은 단독주택은 1층 내지 다 2층이에요. 3층 주택 거의 없습니다. 저는 3층, 순산 3층, 주택만 3층은 도시적 밖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다 2층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3층부터는 신고입니까? 허가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도시적 밖에 나가면은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존적이 많죠. 주변 환경과의 경관 등, 그죠? 그리고 이웃 집과의 또 일조권 분쟁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3층 이상은 허가권자가 상당히 부담을 갖기 때문에 허가를 크지만 안 해준답니다. 군수님이 친구여도 3층 주택 설계도 가지고 허가 신청하면은 전화해서 부릅니다. 설계비 다시 줄 테니까 농담으로 2층으로 하자고 사정할 거예요. 3층 안 해주죠. 그래서 시골집은 1층 아니면 2층이라고. 이 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시적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 줄 거요. 다만 다음 중 한 개에 대한 지역은 신고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니까 기역년에 해당하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도 도시적 밖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 자, 도시적 밖에 기역번에 무엇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고요. 그럼 잠깐만요.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은 신도시 개발을 의미하죠? 그래서 곧 가까운 시기에 건축물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신고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된 곳은 소규모 건축물도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이 어려워져요. 알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도시적 밖에 전원주택지 보러 가서 지구단위 구역은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일단은 전원주택을 실제로 건축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허가받기가 상당히 곤란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허가를 잘 안 해줍니다. 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방제지구래, 방제지구. 도시적 밖에 방제지구니까 방제지구는 화재 예방입니까? 재해 예방입니까? 재해 예방이 필요한 곳은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 쉽게 건축하면, 신고로 쉽게 건축하면 그 건축주가 재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절차를 강화해서 허가를 받게 한 거라고. 그리고 붕괴 위험지역이잖아. 붕괴 위험지역. 붕괴 위험지역이가 산사태가 빈번하면은 붕괴 위험지역 맞죠? 근데 쉽게 건축하면 재난을 당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곳은 신고 대상에 다 제외된 거라고. 그래서 도시적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로 가능하지만 그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붕괴 위험지역이거나 방제지구인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 허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단순히 외울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배웠기 때문에, 방제지구를 배우셨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 이해가 쉬운 거예요, 지금. 다음 내려오십시오. 밑줄 거십시오.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까지 줄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기억하고 있죠.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입니까? 대수선입니까? 대수선 동그라미. 대수선도 원칙은 허가잖아요. 근데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받습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외울 때는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그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처음부터 해볼게요.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은 신고함이 되고요. 도시적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도 신고함이 되고요.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도 신고로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신고로 대수선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4번을 잘 보십시오. 4번을 잘 보면 전부 낯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대수선에서 외워야 될 대수선 행위들이라고. 그래서 4번은 대수선은 대부분 신고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외워도 된다고 참고라고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5번은 꼭 외워야 돼요. 줄 것이십시오.
연면적 합계 동그라미, 연면적 합계 동그라미 하시고 출거죠? 100제곱미터 이하 미출금 되죠. 아까 1번에 바닥 면적 합계 기준은 얼마죠? 85제곱미터 이내까지가 신고죠. 연면적 합계는 얼마죠? 1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은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비출 것입니다. 읽어드린 글자만 높이 두 글자 줄 것이고 높이 3m 이하, 높이 3m 이하 비출 거죠? 저 뒤에 증축. 높이 3m 이하 증축은 허가 받습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D각번을 읽어드린 부분까지 정확하게 비출 것입니다.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까지 줄 거예요.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밑에 줄 비출 것입니다. 건축 조례로 정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 아니고 건축 조례로 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만 건축 신고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개는 항상 짝 지워둬야 돼요. 여러분, 건축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 뭐죠?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되는 거잖아.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네, 건축 조례로 정한 것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리얼번 봅니다. 리얼번. 지금까지는 대체로 짧았어. 그죠? 짧은데 리얼번이 제일 길어요. 여기서 진짜입니다. 진짜 그 시험 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건축 신고 대회는 다 외우셨대. 본인은 다 외우셨는데 이 리얼번이 너무 길어서 이것만 빼놓고 외웠대. 근데 그 리얼번이 시험 나온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운명이었죠. 네. 리얼번 공업지역 동그라미 하시죠. 지구단위 구역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줄 산업단지 동그라미 3개, 공업지역, 지구단위 구역, 산업단지 셋 중 한 개 걸리면 돼. 공업지역이거나 지구단위 구역이거나 산업단지 안에서 줄 거죠. 2층 이하, 2층 이하, 2층 이하인 저 뒤에 줄 거죠. 연면적 합계가 줄 것이죠.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입니다.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음번 봅니다. 미음번, 농수사업을 경영 줄 거예요. 농수사업을 경영할 목적의 건물이니까 농수사업용 건축물인데 세 번째 줄을 봅니다. 세 번째 줄에 밑줄 것이십시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동그라미 하십시오. 농수산업용 창고, 농업용, 수산업용 창고 중에서 연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신고로 건축이 가능해요. 그리고 줄 것이십시오.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동그라미 하십시오. 작물재배사 동그라미 하십시오. 축사, 작물재배사 200입니까? 그래서 400입니까? 400. 축사, 작물재배사 400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를 건축 신고 대상으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고개를 드시고 같이 도전합니다. 같이 도전. 모여오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중간에 교재를 보시는 분에게 마이크를 던져드리고 그분이 같이 대표로 외워보는 걸 하지 뭐, 그죠? 건축 신고 대상이죠. 건축 신고 대상 같이 해봅시다. 앞에 운을 띄우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85.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신고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밖입니까? 도시적 밖에서 저 시골 동네 상상하십시오. 도시적 밖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죠. 도시적 밖에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이 얼마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몇 층 미만이죠? 3층 미만.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도시적 밖에서 신고로 건축할 수 있어. 도시적 밖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로 가능합니다. 단 도시적 밖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그 동네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거나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구라면 신고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서 동그라미 2번에서는 그 동네 경험의 출제에 비춰보면 제일 많이 정답이 결정된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규모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를 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일단 한 단락이 끝난 거잖아. 그죠?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 도시적 밖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연면적 합계는 얼마죠? 100.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85. 연면적 합계는 얼마죠?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적 밖이다, 도시적 아니다 이런 제한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전국 어떤 용도지역이든지 건축이 허용된 곳이라면은 건축이 허용된 지역이라면은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은 신고로 건축이 허용돼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표준 설계 도서,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한 건축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한 것은 신고로 건축을 주게 됩니다.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한 것, 표준 설계 도서 나오면은 건축 조례로 정한 것만, 건축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 그렇게 돼야 되겠죠. 높이 몇 미터 이하의 청축? 3m. 높이 3m 이하, 3m 이하 청축. 높이 3m 이하의 청축은 신고로 허용됩니다. 길어요. 세 개 빈칸을 메우셔야 됩니다. 어디죠? 공업지역. 또 하나가 지구단위구역. 또 하나가 산업단지 안에서. 이 셋 중 하나에 걸리면 돼요. 공업지역과 지구단위구역과 산업단지 안에서 몇 층 이하?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공업지역, 지구단위구역, 산업단지 안에서 신고로 건축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 했네요. 하나 남았구나. 농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창고는 연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 대상이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얼마?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같이 한번 야무지게 외우고 나면은 도전이 훨씬 쉬워지고요. 가끔 한 번씩 돌려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 신고 대상까지 한 거죠. 다음 주에 오면은 건축 사전 결정부터 다음 주에 진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진도를 준비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462페이지 사전 결정부터 수업을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